정부는 의사 수를 늘려 열악한 지역 의료 상황을 개선하겠다며 의대 정원 증원 규모의 80% 이상을 제주 같은 비수도권에 배분했는데요. 하지만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논의도 없이 의사 수만 늘리는 게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서귀포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 의료원. 필수 진료 과목 중에 하나인 정신건강의학과는 진료실조차 없습니다. 3억 원이 넘는 연봉을 제시해도 4년째 전문의를 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연봉도 지방이 5에서 10%는 더 주고 있지만은 수도권도 많이 올라서 그 의사들이 만족하는 연봉 수준이 수도권도 제공을 하고 있다. 경제 여건이 지방은 아무래도 수도권보다 열악해서 제주시 지역 공공병원인 제주의료원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해 필수 의료진료과인 내과의사 채용 공고를 올렸지만 아직까지 빈자리입니다. 제주 지역 의료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도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 등은 이번 증원이 지방의료 살리기라는 명분은 껍데기였다며 공공성이 빠진 증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논의가 없으면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원정진료를 떠나는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안에는 공공적 의사 증원안이 없습니다. 완전한 시장 방임입니다. 한 해 2,000명씩 의사들이 늘어나도 지금처럼 피부 미용, 비필수, 비급여, 돈벌이 의료에 빠져나가도 대책이 없는 공공성 빠진 증원입니다. 40명에서 100명으로 2.5배 늘어난 제주대 의대 정원 증원에 교육 여건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예산과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 수만 늘어나면 교육 현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긴급 총회를 열고 집단 사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 속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는 커지는 상황. 한편 제주도는 전공의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대병원과 한라병원에 공중보건의 5명을 파견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한라산 중턱에서 오프로드 레저 차량의 막무가내 주행이 성행하고 있지만 제재 규정이 없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가 초지에서의 무단 주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물이 고인 웅덩이나 풀밭을 가리지 않고 달리는 사륜 오토바이. 체험장이 아닌 경치가 좋은 초지마다 주로 레저 동호회나 개인들이 찾아와 주행을 즐기면서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유지나 사유지 가릴 것 없이 풀이 자라야 할 들판은 바퀴 자국에 마구잡이로 파헤쳐졌고 맨 흙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사유지는 소유주가 출입을 막으려 철조망을 설치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초지 이용에 지장을 주지만 관련법에 제한 규정은 없어 제주도가 직접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초진의 오프로드 무단 주행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제한 행위 허가라든가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좀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신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이제 개정하는 부분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이와 함께 목장 출입구에 레저용 차량의 무단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을 만들어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앞서 15,000여 헥타르로 전국 초지의 48%를 차지하는 제주 초지의 관리 실태를 살피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말이나 소를 키우는 농가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땅값 상승으로 초지에 부과되는 세금 등 관리 비용은 늘면서 마을 목장 등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어떤 경관에서의 중요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제 탄소 흡수원으로서요, 초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어떤 보상이라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좀 체계를 마련해서. 또 초지가 아닌 산지와 임야에서도 오프로드 차량 무단 주행과 체험장 영업 등 6곳이 확인돼 종합적인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선정한 총선 10대 어젠다에 대해 후보들의 의견과 해법을 들어보는 기획뉴스, 오늘은 제주시 을 선거구입니다. 제주시 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녹색정의당에서 이 3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박주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심과 농업 지역이 섞여 제주의 대표적인 도농복합 지역인 제주시 을 선거구. 지역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원도심에 벤처타운을 설립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도심의 혁신 경제를 위한 벤처타운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제주 산업의 진화와 혁신을 위해 규제 자유 특구 확대 등 제주의 혁신 공간 확장과 플랫폼 재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도심 개발을 위해서 과감하게 도시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기후와 환경, 재활용 관련 스타트업을 유치해 젊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 경제의 전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역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차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김한규 후보는 공공형 계절 근로제 확대를, 김승욱 후보는 경관보전직불제 보조금 대폭 상향을, 강순아 후보는 농산물 목표 가격 보장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특례 등 포괄적 권한 이양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대해서는 김한규 후보와 강순아 후보는 찬성했고 김승욱 후보는 유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김한규 후보는 찬성하지만 행정구역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강순아 후보도 찬성 입장이지만 기초의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욱 후보는 동부권 지역 개발이 먼저라며 반대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김승욱 후보는 찬성, 강순아 후보는 반대, 김한규 후보는 유보 입장입니다. 관광객들에게 환경세를 물리는 환경보전 분담금에 대해서는 김한규 후보는 외국인부터 시행한 뒤 국내인으로 확대 추진하자고 밝혔고 강순아 후보는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찬성, 김승욱 후보는 일정 지역에 한해 이용료를 부과하자며 반대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도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후보자 등록 첫날인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김한규, 위성곤 후보, 국민의힘에서는 고광철, 김승욱, 고기철 후보,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가 등록해 국회의원 3개 선거구 정당 후보들은 모두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 제주시 아라동 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이 4명의 예비 후보도 오늘 오전 모두 등록했습니다. 후보 등록은 내일까지며 등록이 마무리되면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학력과 납세, 전과 기록 등이 공개됩니다.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가 출마 후보자들에게 제주 제2공항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에 대한 후보별 입장이 나오고 있지만 쟁점과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후보 7명에게 8개 항목의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오는 25일까지 답변을 받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4개의 시민단체가 총선 후보자들에게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임에도 해양환경 보호가 미약한 상황이라며 모든 고래류 해양보호생물 지정과 유통 금지, 해양보호구역 관련 예산 삭감 복원 등 6개 분야 12개 세부 정책 과제를 담은 제안서를 총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9일까지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을 받아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가 총선 후보자들에게 주민들이 주도하는 돌봄사회 실현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제주민회 등 8개 단체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돌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 주도가 아닌 주민자치회 중심의 통합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주민자치회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등
관련 정책을 공약에 채택해달라고 출마 후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정용식 신임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정용식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권력을 감시하고 약자를 대변하며 언론의 공적 책임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히고 제주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 제작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정용식 사장은 서귀포 출신으로 MBC 뉴스 영상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앞바다에서 물질을 하던 70대 해녀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제주시 구자읍 하도리 앞바다에서 60대 해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동료 해녀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기관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주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시 화북동에 자리 잡은 제주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는 장기 요양요원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과 법률 지원,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제주 지역 장기 요양 서비스 전문 인력은 5천여 명으로 15년 새 3배 늘었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5번째 국제학교 설립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사 운영과 학생 충원, 재정 운영 계획 등에 대해 4차례 심의를 거쳐 신규 국제학교인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에서튼 설립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00%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에서튼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63학급의 학생 정원은 1,300명이며 오는 2026년 9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학교 설립과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낮추고 적정수의 학생을 충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제학교 민간 매각이 부동산 투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은 국제학교 매입자가 10년이나 20년 후에 다시 매각해서 수십 배의 차익이익을 남긴 뒤 빠져나갈 수 있고 용도 변경이 가능해 부동산 투기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제주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고 제주도는 도민의 최대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JDC와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객에게 환경세를 물리는 제주 환경보전 분담금 제도에 대해 송창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적극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창권 위원장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협회의 반대 입장이 전국에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며 과잉 관광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 분담금 제도는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는 25일 제주도가 환경보전 분담금 용역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관광협회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며 도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제주에서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몰래 빠져나가려던 중국인들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지난달 22일 제주항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주며 목포와 완도로 가는 여객선을 탑승하려 한 중국인 6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사이 무비자 제도로 제주에 들어왔는데 불법 취업을 위해 무단 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어로 쓰인 간판의 절반이 잘못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시 신성로와 서귀포시 아랑조울 거리에서 제주어 간판 191개를 조사한 결과 49%인 94개에서 표기 오류와 어색한 표현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